합참은 북한이 12일 발사한 미사일은 SLBM 기술을 적용해 고체 연료를 쓰는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분석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항공작전사령부를 찾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합참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2,500에서 3,000k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토대로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개연성이 있다며 북한이 이를 토대로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는 무한궤도형으로 확인됐다며 북한군이 보유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는 최초로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에서 3,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사거리 2,000에서 2,500km인 SLBM에 비해 늘었지만 3,000에서 3,500km 이상인 무수단 미사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계돼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료 방식에 대해선 고체 연료로 판단한다며 북한이 주장한 추진체 단분리 여부와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북한의 무수단과 SLBM에 대해 1단 추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이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쏘아 올렸던 SLBM보다 부분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는 평가인데요. 전문가가 본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어떤지 손시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북한이 1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인 IR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광역감시 특화연구센터 소장 장현근 교수는 미사일의 길이는 기존의 SLBM과 비슷하지만 직경이 늘면서 사거리도 늘어났다고 짚었습니다. 작년에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한 9m쯤 되는데 오늘 어제 발사한 것도 약 지상용으로 개량한 건데요. 길이는 9m쯤 됐습니다. 9에서 10m 정도. 그리고 직경은 작년에 발사했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한 1.35m 정도 됐는데요. 오늘 이제 발사한 거는 한 1.6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cm 정도 직경이 늘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만큼 이제 추진제를 더 실었다는 얘기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사거리 성능이 훨씬 좋아진 거죠. 장 교수는 또 이번 발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성공해서 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놀라운 일이고요. 액체 추진제 미사일과 고체 추진제 미사일은 이제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씀드리면 액체 추진제를 쓸 경우에는 매번 발사할 때마다 액체 추진제를 따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 최소한도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그거를 이제 고체 추진제는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완전히 장착돼서 나오니까 추가의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액체 추진제 로켓에서 고체 추진제 로켓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체 추진제 로켓을 성공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미사일을 액체 추진제에서 고체 추진제로 다 이제 변환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도 미사일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더 큰 위협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발사 준비 작업이 필요 없어 원하는 때에 발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우리 군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생긴다고 말한 겁니다. 때문에 IRBM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발사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탐지장치 성능의 발전과 함께 요격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는 그런 레이더 장비, 그런 기능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탐지하는 센서의 그 이제 고도화가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얘가 이제 탐지 추적을 해서 요격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 꽤 걸려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히 전 자동화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13일 오전 항작사를 방문한 한 장관은 현존 최강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의 전략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는데 핵과 미사일 도발 망상을 버리지 못하면 북한 정권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고집스레 그들의 길을 가면 아마 멀지 않아 자멸하게 될 것이다. 한 장관은 올해 적 지도부 제거 등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수행 부대인 특수작전 항공단 창설도 앞두고 있는 만큼 타격과 전력 투사의 핵심 전력으로서 적에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로 모바일 메신저 많이 이용하시죠? 메신저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이모티콘인데요.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무료로 받는 방법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군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공모했는데요. 최우수작 강한 친구들의 국방티콘이 13일 오전 카카오톡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검색하고 친구로 추가하면 잠시 후 이모티콘 선물이 도착합니다. 보면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든든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군 장병들을 표현하고 있네요. 강한 친구들의 국방티콘은 13일부터 한 달간 배부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통군이는 4월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장병사랑 캠페인 땡큐 솔저스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이모티콘 배포로 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친밀도가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방자원관리과정 세미나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국방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캐나다 측 강사 4명과 국방대 석사과정 학생,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온 장군, 장교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캐나다 강사들의 국방경제학,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국방사업계획 등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으며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로 나선 로스 패터리 캐나다 공군사업관리부장은 한국군 참석자들의 세미나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도가 높아 놀라웠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군과 캐나다군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특별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사 77기 신입생도들의 화랑기초 훈련. 신입생도들이 처음으로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에 나섰습니다. 10km 행군에 나선 신입생도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눈 쌓인 교정, 바람까지 더해 쌀쌀한 오후. 처음으로 완전 군장을 챙기는 신입생도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10km를 행군하는 거라서 게다가 이제 다음 주면 20km고 다다음 주면 30km인데 저뿐만 아니라 동기들 모두가 잘할 수 있을지 말이고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이번 화랑기초 훈련에는 4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도 함께 했는데요. 페루에서 1학년을 마치고 온 다비드 생도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까 봐 걱정입니다. 속옷과 전투복, 모포 등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물품을 챙겨 넣는 군장. 치수를 재가며 접어넣는 것도 쉽진 않지만 군장을 메고 나니 어딘가 모르게 계속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뒷목이 약간 아픈 게 정상입니까? 뒷목이 많이 아파? 오늘 조금 아파. 뒷목이 약간 땡기는 것 같습니다. 정근치 다리로! 너무 여기 느슨하네요 여기가. 왼쪽에만 그래도 어깨가. 이 부분 원래 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야 된다 알겠지? 예! 수정이 기본적으로 약 2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어깨끼는 감수해야 돼 알겠어? 예! 박현도 예는 거 알겠지? 예! 챙겨주는 손길로 봐선 말도 따뜻하게 나올 법한데 돌아오는 말은 참고 견뎌내라는 말뿐입니다. 됐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 수 있어. 예. 대답은 찰떡같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섭니다. 10km 행군, 300여 명의 신입생도들의 첫 도전이 시작됩니다.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지나 어느덧 눈 쌓인 산길을 지나고 보이는 건 앞사람 발뒤꿈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버틸 수 있습니다. 매일 다그치던 선배생도의 격려도 잠시뿐. 걷다 보니 발걸음이 느려지고 표정도 다시 굳어집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착석! 약간 요령도 생기고 힘들 때는 등에도 같이 가면서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군장이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버틸만한 무게여서 괜찮습니다. 일어서! 꿀맛 같은 짧은 휴식의 끝. 몸이 이렇게도 무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위기만 이겨내면 된다는 걸 알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깨가 많이 아프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아버지 않고 끝까지 행군하도록 하겠습니다. 10km 행군을 마치고 치르는 사자굴 의식. 고비를 넘긴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월 13일자) 국방일보 소식입니다. 먼저 사면입니다. 육군 53사단이 열상 감시장비 운용 간부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외딴 해안 지역에서 24시간 장병들과 함께 근무하는 특성상 간부의 모범적인 언행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련하게 된 건데요. 자칫 고립감이 느껴질 수 있는 좁은 파견지에서 간부와 장병이 서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생활한다면 보다 건강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겠죠? 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군 제주기지 전대가 인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대민 의료 지원을 펼쳤는데요. 부대 내에는 전문 군의관이 근무하는 7개의 의무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평소 몸이 불편했던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세심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대의 이 같은 배려에 주민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육면 기사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부사관 후보생 254기를 대상으로 야전 훈련을 전개했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도 특히 바이킹 구보는 훈련의 꽃으로 불리는 전투 구보입니다. 후보생들은 야교대 부지 안에 1.8km 구간을 하루 2차례 완주하면서 능력과 체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들은 오는 24일 늠름한 해군 부사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지막 칠면 기사인데요.
공군 한병단이 범죄 분석과 예방 대책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 최근에 발생한 범죄와 사고 8개 유형과 분석, 예방, 세부 실천 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자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교육 영상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공군 한병단은 이 책자의 활용으로 국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병역 판정 검사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7년도 신체 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검사한 결과 신체 및 심리 상태가 건강하여 신체 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을 하며 다만 신체 등급 1상급자라 하더라도 고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력 처분을 하고 신체 등급 4급 판정자도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은 신체 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하여 전시 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하며 또 몸이 아파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 등급 7급 재신체 검사 대상자로 처분을 하며 치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일 경우 이 현역병으로는 입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신체 등급 1급에서 상급 판정자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지난해와 같이 보충력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처분을 하나 다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고퇴 이하 학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징집병 또는 각군 모집 전형에 따라 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인 사람은 최종 학력 학교의장이 발행한 병무용 학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학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 판정 검사 규정 서식에 의한 2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인후 보증서와 본인이 기술한 학력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혹시라도 군 면제를 위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기존의 병역 처분 사항이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복무하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그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판정 검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병역 판정 결과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검사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고 다만 신장 체중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이의 신청자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멸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일전불사의 각오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